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이 재보궐선거 투표가 전국 12개 선거구 39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번 4.29 재보궐선거는 말 그대로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전국이 아주 그동안 요동을 쳤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그동안 이 전국 운영에 평가의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만일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한다면 이 청와대의 레임덕이 일찌감치 시작이 되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, 만일에 문재인 대표 체계가 참패를 하게 된다고 해도 야당은 앞으로 그 책임론을 들고 크게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이 선거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? 네, 이 선거 전문가에 따르면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이번 그 선거의 향배를 가로짓는다 이렇게 네.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2030 세대의 투표율이 40%가 넘을 경우 야당에게 유리하고 또 30%에 머물 경우에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. 특히 이 호남 민심 역시 요동을 친 바가 있었는데요. 특히 이 호남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주 텃밭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지층이 잘만 움직여준다면 이 광주 서울 지역과 서울 관악 을 지역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 계속 대두되고 있던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는 없지 않을까라는 분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하지만 그 과거 재보선거는 다르게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의 지지층이 노무현계와 그리고 김재중계 이렇게 양분이 되면서 사실 야당에게도 그렇게 유리하게만은 작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 거물들의 운명에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 재보선은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큰 차이로 패할 경우에는 또 재기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죠. 네, 맞습니다. 사실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선거를 비춰봤을 때 이 정계의 거물들의 무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만큼 과거의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정계를 은퇴한 거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이번 선거에도 거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. 서울 관악을의 정동영 후보, 광주 서구을의 천정배 후보, 또 인천 서구 강화을의 안상수 후보 역시 이 아주 굵직굵직한 거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, 그 향배에 대해서도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주요 후보들 간의 차이가 현재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선거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, 네. 아주 격전을 벌이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면서 이 재보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죠. 네, 네. 특히 아주 참 재미있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네. 이번 선거가 안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네. 그렇게 여당에게 유리하게만은 작용하지 어렵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. 네.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일거수일투족에도 굉장한 큰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. 선거 하루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도 이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대두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. 또 그 청와대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바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. 만일에 이번 그 여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투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또 투표율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.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지난해 730 재보선 같은 시간보다 2.4%포인트 더 올랐으며 또 최종 투표율은 많게는 30%대 후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